주식으로 돈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것. 첫 번째, 주식 수업료는 내가 정한다. 두 번째, 20% 현금이 가진 힘. 대충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뻔한 얘기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죠? 그래도 일단 한번 한 번만 들어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정말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도 이해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은 확신합니다. 아는 것과 진정으로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이미 알려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디에서도 배운 적 없고 들은 적도 없이 직접 맞은데 또 맞아가며 체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아프게 맞으려고 대굴 구르다 보니 알게 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쿵짝짝. 예언 하나 할게요. 주식 투자판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깡통을 차게 될 겁니다. 크던 작던 말이에요.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설령 금전적인 깡통을 차지 않으시더라도 정신적인 깡통을 차게 될 거예요. 마음 아리하고 허망하고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고 뭐 그런 것들이요.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현재는 큰 수익을 누리고 있는 투자자의 과거 실패 손실담 같은 거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큰 손해라든가 암울한 과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 역시 몇 년 전 10번 정도의 깡통을 찬 적이 있어요. 계좌 10번을 밥알 하나 안 남게 싹싹 비웠다고요. 이건 밥도둑이 아니라 진짜 도둑이 들은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날려버린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수천만원? 수억원? 300만원이었습니다. 10강에 300만원이니 한 강에 30만원. 그리고 현재는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원금 회복은 물론 1강 대비 100배는 벌었네요. 그래 봐야 주식 고수들에 비하면 새우깡 한 박스 정도의 초라한 체감 액수겠지만 저는 앞으로 1000배는 물론 그 이상도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현재 주식시장에서 진시황이 불로초 찾던 심정처럼 길을 잃으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보셔요. 이곳에 들어온 이상 깡통을 차게 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지만 깡통의 크기는 내가 정한다. 이 뻔한 말을 진실로 체감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앞선 영상들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왜 집착 환자라고 했죠. 왜? 그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도대체 내가 왜 몇 년간 손실만 보다가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게 없는데 말이죠.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주식 영상 몇 개 올리다 보니 제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 한동안 포기했던 단타를 장중에 샀다 팔았다 깔짝거려 봤는데 역시 나란 놈은 여전하더라고요. 난 또 제가 그동안 성장한 줄 알았지 뭐예요. 휴, 성장할 뻔했지 뭐. 그런데 제가 저를 인정하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배워가는 당시 한 달에 30만이라는 수업료를 죽자고 지켰어요. 수십 개월, 수년을 늘 같은 금액을 채워놓고 늘 같은 기준에서의 매매를 실행했죠. 그러니까 사실 10번의 깡통을 찼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당시에 교육비를 지불한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해 주식 학원을 다니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여하튼 그 결과 현재 저는 자금 관리와 비중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기계적으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실행을 한다가 아니라 실행이 되어진다 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영상을 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속적인 수익을 보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소액으로 주식 공부를 하는 동안 같이 투자를 시작했던 오프라인 온라인 지인들 전부 다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몇 번의 성공으로 생긴 자신감에 무리하게 투자금을 올려서 큰 손실 보고 퇴출당하는 사람, 그런 의미 없는 돈으로 해봐야 시간만 날린다고 말했던 사람들, 결국 끝에 가서는 돌아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주식은 도박이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애초에 저는 저들이 그냥 도박을 하고 싶어서 주식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저렇게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돈을 밀어넣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행하였기에 원하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들은 분노할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궁금했어요. 이 과정에서 몸소 배운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최영 장군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이 말을 진짜 잘 따른다는 걸 주식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럴 리가. 라는 생각하시죠? 아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돌이 뜨거운 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을 다룰 때 손에 쥐어진 뜨거운 돌처럼 한다는 거죠. 자신의 돈 그릇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손에 쥐어지잖아요. 뜨거운 돌을 쥔 것처럼 냅다 던져버려요. 오히려 그 금액이 현재 자신에게 감당 안 되는 수준일수록 더욱 과감하게 내팽겨치듯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아, 내가 대체 왜 그랬지?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경제 관련 사기당한 사람들을 볼 때도 이런 생각 종종 하신 적 있으시죠? 사람은 자신의 돈 그릇에서 오차 범위가 큰 돈을 손에 쥘수록 비이성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간절함, 탐욕 등등의 재료가 맞아떨어지면 더욱 더 큰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과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 가족이 사기당하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사람 본성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더군요. 이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정리하자면 현재 주식 투자로 지속적인 손실을 입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돈 그릇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돈 그릇이라 함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 저는 정의해요. 솔직히 이런 경험 많으시죠? 머리로는 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매수 버튼을 누르고 분명히 좀 전까지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공포 속에 보유한 주식을 모두 던져버렸는데 찰나의 시간이 지나자 내가 왜 그랬지
까지 하는 후회들.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떤 종목을 어느 가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닐 확률이 큽니다. 즉 기술적인 방법의 부재가 여러분을 지속적인 손실로 이끌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수없이 많은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만 저는 이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 확신합니다. 돈에게 끌려다녀서. 그러니까 돈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맨정신으로 다이다이 떠도 이기지 못할 상대를 두고 조바심, 두려움, 절박함 등등등을 몸에 치렁치렁 두르고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투자금을 줄여야 합니다. 지극히 뻔한 말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것 이외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이 있죠. 이 옳다라는 말이 정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진짜 정의롭고 올바라서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치사하고 안 이꼽지만 힘이 더럽게 강하니까 옳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후드를 맞을 테니까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 삥 뜯는 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 생일을 맞아 어머니께서 당시 제 나이에 비해 꽤 큰 용돈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신나서 그 돈을 들고 오락실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그날따라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전만 몇 개 들고 오락실이 있던 골목길로 딱 들어섰는데 누군가 홍조 뛴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서더니 제 귀에 속삭이더군요. 야, 친한 척 내 어깨에 손 올리고 따라와. 아니 생일이라고 진짜 생일빵을 때리는. 그런데 그 기분 아세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비록 돈은 뜯겼지만 뜯길 액수는 제가 조절했잖아요. 터덜터덜 돌아오는 길에 묘하게 스스로가 자랑스럽더라고요. 기특한 녀석. 그리고 당시 이 경험을 통해 잼맨이던 제가 뭐라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 오락실엔 가지 말자. 이 골목길로는 가지 말자. 저렇게 생긴 관상은 조심하자. 많은 돈을 챙겨 다니지 말자 등등. 뭐 이 와중에 오락실에 가지 말자. 공부를 열심히 하자. 엄마 말을 잘 듣자. 이런 건 없네. 뭐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뒤로 저는 무서운 형들에게 수줍은 고백을 받는 일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최소한의 손실로 크게 배운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도 이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식시장 안에서 손에 푼돈 좀 쥐고 좋다고 뛰어다니는 약하디 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다 보면 사람마다 때가 달라서 그렇지 언젠간 무서운 녀석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건 거의 필연적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투자자가 이곳에서 퇴출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작은 손실이 누적돼서가 아니라 야금야금 작은 성공 뒤에 찾아오는 한 번의 큰 실패 때문이라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법은 하나밖에 없죠. 아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손에 쥔 투자금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도 괜찮은 돈, 없어도 좋은 돈이 아니라 배움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만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장기 투자자, 적립식 투자자라서 손실을 안 본다고요? 여유 자금이 생기는 족족 매달 매수만 하면 된다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의 난이도를 두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많은 재테크 유튜버들이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가 쉽다고 하는데 시작하기 쉬운 것과 지속하기 쉬운 것은 천지 차이라고. 장기 투자자 역시 분명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과 직면해야 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누군가는 견뎌내지 못하고 아 뜨거워 하면서 냅다 던져버릴 거예요. 평상시의 자신, 그러니까 현재의 자신은 믿어 의심치 않은 종목을 말이죠. 또 어떤 이는 겨우겨우 손에 쥐고는 있지만 감당기 힘든 정신적 데미지에 대항하다 보니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도 나올 겁니다.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니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어느 때라도 일정 %의 현금은 들고 있으세요. 반드시. 그 여유 자금 몇 푼이 여러분의 생존율을 말도 안 되게 올려줄 거예요. 제 경우엔 평상시라면 반드시 투자금의 5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 확신 들 정도의 기회가 찾아올 때만 7-80%의 비중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 올인, 몰빵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라 수중에 있는 현금의 7-80%를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확신에 가까운 기회라는 건 언제일까요? 시장이 공포에 물들 때요. 세상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고 비관과 절망만 가득할 때, 이럴 때만 제 기준 몰빵에 들어갑니다. 최근으로 치자면 2022년 1년 내내 하락할 때 그런 기회가 수차례 찾아왔네요. 그럼에도 제가 가진 돈의 20%는 절대 쓰지 않아요. 절대. 손에 쥔 이 20%의 여유 현금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겁니다.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 한 줌의 여유를 주거든요. 상황에 따라 그 숨 한 번 쉴 여유로 살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수년간 생존해온 이유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투자금을 줄여라, 이 뻔한 말에 대부분 동의는 할 텐데 너무 모호하죠. 제가 정말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부턴 개인적인 경험으로 얻은 팁인데요. 고통스럽지만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일단 투자금을 줄이세요. 여기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이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약을 하나 더 거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라면 확 코마시엘이 지르고 싶은 욕구를 참고 이미 줄인 투자금에서 다시 반을 나누세요. 아까 제 투자 방식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의 반만 가진 상태로 시장 경험을 늘려보시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생명수 딱 한 병 들고 망망대해에서 작은 뗏목에 의지해 표류하고 있는 느낌일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없었지, 안 그래도 성에 안 차는 액수의 돈인데 거기다 다시 반을 나눠서 투자를 한다? 목이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지금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소중한 물 한 병
원샷 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그거 한 병뿐이에요. 그거 홀랑 한 입에 비워내면 그 뒤부턴 마시면 생존에 치명적인 소금물만 가득합니다. 이걸 지속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투자금 전체 자금 관리가 쉬워져요. 이때부터 손에 쥔 돌의 온도가 차츰 낮아집니다. 아니, 자신의 손에 쥔 황금의 온도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한 개 더 나갑니다. 이 쿵짝짝. 자신이 책정한 투자금, 즉 교육비를 한 달에 맞춰서 다 쓰세요. 남기지 않고 한 달에 맞춰서 다 써보는 겁니다. 며칠 만에 다 땡겨 쓰는 것도 안 되고, 겁에 질려서 제대로 시장 경험을 해보지도 못하느라 남겨서도 안 되고, 최대한 한 달 거래일에 딱 맞춰서 전부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기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인간은 신기합니다. 투자금이라고 하면 겁이 없어지는데 교육비라고 생각하면 아쉬워집니다. 즉, 자연스럽게 리스크가 줄어들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 전체 계좌의 자금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이건 개별 종목 비중 관리에 대한 훈련이 됩니다. 한 종목을 몇 번에 나눠서 진입해야 할지, 어떤 비중으로 맞춰서 진입해야 될지, 매수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기 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연습이요. 그렇다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계좌에서 탱자탱자 돈이 놀고 있어도 갈증이 나지 않을 때요. 즉, 내가 싸워서 유리한 전장에서만 나설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길 때까지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 있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악을 써야지만 겨우 실천할 수 있는 것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비중관리, 자금관리가 자연스럽게 실행되어질 때까지 말이죠. 제가 언제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한 번에 벌 자신은 없는데요. 잃을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잃지 않으면 쌓여갑니다. 조금 느리겠지만 말이에요. 어떤 이에겐 오늘의 내용이 한 줌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